안녕하세요. 예,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요. 뭐 여러분들한테 새해 복 많이 받는 거야 시험 합격이겠죠. 예. 자, 오늘 뭐 그 잠깐 얘기하면 여러분들 뭐 다 아시겠지만 그 1차 시험 40문제 중에서 한 그 16문제 정도 시험이 나오는데 그래도 상대적으로 제목에 비해서 원가 관리가 난이도가 약간 낮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잘 열심히 하시면 12개 이상 정도 맞을 수 있으시거든요. 뭐 잘하시는 분들이야 뭐 다 맞추시는 분도 있는데 근데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16개가 꽈락이잖아요. 예? 그러면 그 시험 처음 보시는 분들 있으니까 잠깐 말씀드리면 여러분들이 이제 회계학, 재무회계 원가랑 그다음에 세법이랑 재정학이랑 이제 상법의 시험 보시는데 여러분들이 그 60점이 커트라인이라고 하면은 이제 다른 과목 예를 들어서 이제 기타 과목 상법이랑 재정학은 이제 60점 이상이 나오거든요. 근데 이제 그 회계학이랑 세법은 뭐 아시겠지만 이게 60점이 나오기가 거의 힘들어요. 그래서 처음 그러니까 합격하는 학생을 기준으로 말씀드린 겁니다. 그래서 회계학이랑 세법은 한 50점 정도 맞으시고요. 그 다음에 나머지 두 과목을 70점 정도 맞으셔서 그렇게 대부분 합격을 하시는 거거든요. 그래서 생각보다 회계학 세법을 점수를 아주 굉장히 높게 잡고 공부하실 필요는 없다는 얘기야. 근데 좀 어려워요. 50점 맞기가 어려워서 그렇지, 근데. 근데 여러분들이 그러면 회계학이랑 세법을 50점 이상을 맞으시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 그 원가 관리를 공부를 지금처럼 열심히 하셔야 돼요. 그래서 열심히 하셔야지 거기서 한 12개 정도 맞으시면 그게 변수가 얼마죠? 2인 2, 2인 4, 5는 30점이네. 그죠? 30점 정도 확보가 되고 재무회계에서 한 20점 정도 맞으셔갖고 50점이 나오는데 원가 관리를 공부를 안 하시면 점수가 안 나옵니다. 그 50점이 안 나와요. 무슨 말인지 이해되세요? 그걸 공부를 했어야지 해야지 그게 50점이 나오는 거지. 그 공부를 갖다가 하지 않으시면 50점이 나오지가 않습니다. 그 다음에 세법도 마찬가지죠. 여러분들 그 세법 뭐 세법 선생님도 얘기하시겠지만 내가 옆에서 지켜봐도 마찬가지야. 뭐냐면 국기법을 죄송해요. 흥분했어. 국기법. 이미지가 안 좋아져 점점. 네, 계속 목 감기가 있어갖고 어디 퉁퉁 벗었어요. 몸이 안 좋은데도 이렇게 수업 그건 아니고. 그래서 국기법 있잖아요. 그 국기법을 여러분들이 공부를 하셔서 그걸 반드시 맞춰야 돼. 그게 한 5개 정도 나오잖아요. 그럼 그걸 공부를 안 하시면 못 맞춰요. 그럼 그게 몇 점이 날아가는 거예요? 12점? 5점. 근데 어차피 찍으니까 하나 맞으니까 4개 차이 나죠. 그래서 10점이 증분이 이제 4개가 차이가 나거든요. 그래서 10점인데 그 10점에 여러분 보세요. 그 국기법을 10점을 맞으면은 50점이 나온다고. 근데 그 국기법을 갖다 맞히지 못하면 꽈락을 걱정해야 돼요. 그러니까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죠? 그래서 그 회계학이랑 세법에서 여러분들이 50점을 맞으면 합격을 하는 거예요. 물론 뭐 상법이랑 재정학 좀 더 잘 봤으면은 뭐 40점 중반 정도 맞아도 되는데 일반적으로 얘기하게 되면 여러분들이 50점을 맞으셔야 하는데 회계학에서 50점을 맞기 위해서는 원가 관리가 필요하고 세법에서 여러분들이 50점을 맞으려면 어떤 게 필요하다고 했어요? 국기법이 필요해요. 그 지금부터라도 국기법은 시간 나실 때마다 계속 읽어보세요. 그것도 막판에 냅두고 얼마 안 남겨놓고 하면은 이게 머릿속에 안 들어온다고. 다른 과목도 할 게 있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부터라도 꼭 공부를 하도록 하세요. 무슨 말인지 이해되세요? 그리고 뭐 아시겠지만 그 법인세, 소득세, 부가세가 있잖아요. 여러분들이 그 법인세를 공부를 하신다고 해서 그게 될 일이 아니야. 그래서 아니 그 1분에 한 문제 푸는데 그게 법인세 계산 문제를 어떻게 풀어? 한번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봐요. 그럼 말이 안 돼. 회계학도 마찬가지예요. 약간 어려우면 그냥 다 건너뛰는 거지. 근데 그걸 이 사람이 되게 참 웃긴 게 뭐냐면 아는데도 풀고 있는 자신을 발견하게 돼. 이러면 안 되는데 하면서 풀고 있어. 그래서 다정한 얘기하지만 그 시험 보시면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그게 좀 어렵다 싶으면은 건너뛰면 되고요. 그 다음에 자기가 익숙한 유형의 문제만 풀으셔도 시험에 합격하시는데 지장이 없습니다. 근데 시간이 너무 타이트하니까 답안 작성한 것까지 포함해서 1분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잘못해서 계산 문제 하나 잘못 건드리면은 그거 하나에 막 3분, 5분 막. 그리고 또 사람이 웃긴 게 틀리면 또 다시 풀잖아. 1, 2, 3, 4, 5 없으면. 근데 또 없어. 그럼 그땐 눈물이 핑 돌아요. 그렇게 2번 풀어서 두 번 푸는 것도 웃기는 거지만 2번 풀어서 답 안 나오면 그 시험은 사실 끝난 거야.
무슨 말인지 이해되세요? 예, 그래서 봐서 자기가 풀 수 있는 건 정확히 푼데 혹시 만약에 아니다 싶으면 그냥 건너뛰면 돼. 예, 없으면. 예, 급하면 그냥 옆에 있는 거 봐. 예, 이건 농담입니다. 진짜로 오, 승근해! 이럴 줄 몰랐어요! 하면서 다시 한번 얘기 말씀드리면 그리고 요새 경기가 어렵잖아요. 그래서 돌파구가 없어. 어제 보니까 뭐 변호사 2,000명 시험 봤다고 하더라고. 그러니까 변호사 시험 받고 2,000명 또 나온다고 하는데 앞으로는 이게 다 모든 게 자격증 시대가 온 것 같아. 그래서 여러분들 어떻게든지 이걸 따시도록 노력해야 됩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되세요? 자, 그러면 수업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페이지 3페이지 보시면 원가관리 기초 및 원가 배분. 자, 이 책은 기존의 원가관리 객관식에서 많이 변했어요. 이론을 좀 많이 넣어서 여러분도 이거 보시면서 이제 공부하시면서 아시겠지만 특별히 기본서를 보실 필요가 없어요. 기본서에 있는 내용이 다 들어가 있기 때문에 이 책 하나만 가지고도 다 공부를 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해답도 되게 굉장히 자세히 달았으니까 이거 진도 나가고 여러분들 공부 가서 복습하시고 하면 돼요. 예습은 하실 필요 없어요. 예습은. 복습만 철저히 하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페이지 3페이지에 보면 제조원가의 흐름과 배분이라고 해서 제조원가의 분류라고 나와 있죠. 그래서 뭐 직접재료원가, 직접노무원가, 제조간접원가가 나와 있는데 자, 페이지 5페이지를 보세요. 자, 페이지 5페이지를 보시게 되면 그 위에 원재료 계정, 제공품 계정, 제품 계정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원가회계는 제조기업에 대한 얘기예요. 상기업이 아니라 제조기업이다. 제조기업의 특징은 공장을 가지고 있다. 그래서 우리가 구매활동, 제조활동, 판매활동에 대한 기록을 내야 되는데 그걸 나타내는 게 바로 이 T계정 3개가 되는 거예요. 뭐가 있어요? 거기 책에 다 있죠? 원재료 계정, 그 다음에 제공품 계정, 그 다음 뭐가 있어요? 제품 계정이 있더라. 거기 책 보시면 됩니다. 위에. 자, 그러면 여기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이제 기초 원재료, 기말 원재료. 다시 한번 이렇게 기억을 되살리는 거예요. 여기가 기초 제공품, 여기가 기말 제공품. 그죠? 여기가 기초 제품, 기말 제품이 될 것이다. 맞습니까? 기업에서 최종적으로 빠져나간다. 여기 우리가 뭐라 불러요? 책 보면 써 있어. 뭐라 불러요? 매출 원가라고 해요. 단계 뭐가 됐어요? 단계 뭐가 됐어요? 여기 써있잖아. 단계 뭐가 됐어요? 제품이 됐다. 여기를 뭐라 불러요? 단기 제품 제조 원가라 불러요. 여기가 단기 제품 제조 원가면 여기도 뭐가 되겠어요? 단기 제품 제조 원가가 될 것이다. 자, 단기에 발생한 원가 이걸 뭐라 부른다고 했어요? 단기 총 제조 원가예요. 그래서 단기 총 제조 원가와 단기 제품 제조 원가 헷갈리시면 안 돼요. 여기가 뭐라고 해요? 단기 뭐가 됐다고요? 제품. 단기 제품 제조 원가. 여기를 뭐라 부른다고요? 단기 총 제조 원가. 뭐 단기 발생 원가, 단기 투입 원가, 단기 총 제조 원가 다 같은 말입니다. 자, 그리고 원재료를 보게 되면 여기에 원재료 구입 또는 매입이라고 하고 여기를 또 원재료 투입 또는 사용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게 되면 이게 들어오는 문이 있으면 뭐가 있겠어요? 나가는 문이 있겠죠? 그래서 구입, 매입, 투입 또는 사용이 되는 거고 단기에 투입된 원가, 단기 발생 원가, 단기 총 제조 원가라고 하고 완성이 되면 빠져나가겠죠? 영업소로 빠져나가게 될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여기를 단기 제품 제조 원가 또는 뭐 단기 완성품 원가라고도 합니다. 자, 그럼 이리로 들어오게 되겠죠? 이제 판매가 되면 최종적으로 빠져나간다. 그래서 빠져나간 친구 이름을 뭐라고 부른다는 거예요? 최종적으로 빠져나간 친구 이름을 매출 원가라고 하고 이 친구들 빠져나가지 않고 남아있는 친구들을 뭐라 불러요? 재고 자산이라 불러요. 그래서 재무상태표에 두 가지가 기록이 되는데 손익계산서의 매출 원가와 재무상태표에서의 재고 자산을 기록하게 된다. 그 재고 자산은 뭐 기말 원재료 제공품 제품을 얘기하는 거예요. 자, 근데 이 단기 총 제조원가를 보게 되면 이게 지금 세 가지로 구성되어 있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자, 그러면 책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페이지 3페이지. 자, 제조원가의 분류라고 해서 무엇이 나와 있냐면 직접재료원가, 직접노무원가, 제조, 간접원가가 나옵니다. 직접재료원가란 특정 제품을 땀이 들어갔어요. 너무 많이 들어.
땀이 들어갔어요. 이상하네. 운동을 내가 헬스장을 다녀요. 물론 몸은 뚱뚱한데 헬스장 가는데 헬스장 가시면 뭐 아시겠지만 땀이 나오는데 20분이 걸려요. 20분은 운동을 해야지 이렇게 땀이 나오는데 야, 이거 수업은 딱 하면 5분도 안 돼서 땀이 나와. 계속 수업해야 될 것 같아. 자, 보겠습니다. 그러면 직접재료원가. 직접재료원가는 특정 제품을 생산하기 위해 투입된 원재료를 화폐액으로 표시한 것으로 특정 제품에 직접적으로 추적할 수 있는 원가이다. 이와 달리 간접재료원가는 제품 전체 또는 다수의 제품에 공통적으로 발생하기 때문에 특정 제품별로 소비된 재료의 가치를 직접 추적할 수 없는 거로서 원가로서 무엇으로? 어디에 포함된다고요? 제조? 간접원가에 포함된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이게 직접재료원가거든요. 근데 간접재료원가는 어디다 포함시킨다? 제조 간접원가에 포함시킨다. 그래서 간접재료원가는 제조 간접원가에 포함시켜요. 그 항목들이 많으니까 제조 간접원가 항목은 많으니까 여기 별표에서 이렇게 쭉 적어주시면 돼요. 그래서 이거 합산한 것을 위해 제조 간접원가에 기록을 해주시면 되는 거예요. 자, 그 다음 또 보도록 하겠습니다. 직접노무원가. 직접노무원가란 특정 제품을 생산하기 위해 생산지 조금원에게 지급하는 노동의 대가를 화폐액으로 표시한 것으로 특정 제품에 직접적으로 추적할 수 있는 원가이다. 이와 달리 간접노무원가는 제품 전체 또는 다수의 제품에 공통적으로 발생하기 때문에 특정 제품별로 소비된 노동의 가치를 직접 추적할 수 없는 원가로서 어디에 포함시킨다고요? 제조 간접원가에 포함시킨다. 그래서 간접노무원가도 제조 간접원가에 포함시켜요. 그래서 여기 직접노무원가가 있고요. 제조 간접원가, 간접노무원가는 어디다가 제조 간접원가에 포함시킨다. 그래서 여러 가지 항목들이 있는데 그 합산해서 제조 간접원가로 보고하면 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보겠습니다. 제조 간접원가. 제조 간접원가란 직접 재료원가와 직접 노무원가를 제외한 공장에서 발생하는 모든 제조 원가로서 원가 행태에 따라 변동원가인 변동 제조 간접원가와 고정원가인 고정 제조 간접원가로 나누어진다. 이건 이제 변동원가 계산하에서 원가 행태별 분류에 의해서 변동 제조 간접원가, 고정 제조 간접원가로 나눠지는 거예요. 자, 근데 그 밑에 보시면 제조활동이 아닌 제품을 판매하거나 기업을 유지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모든 비용은 무엇으로 본다고요? 판매 관리비로 본다. 판매 관리비는 손익계산서에 매출, 매출원가 차감, 매출 총익이 나오죠. 그 다음에 무엇을 차감해준다? 판매 관리비를 차감해주면 영업이익을 구하게 되는 거예요. 그건 다 아시죠? 자, 그 다음 보도록 할게요. 자, 판매 관리비는 제조 간접원가와 달리 어디에서 발생되지 않아요? 공장에서 발생되지 않고 영업소, 판매와 관련된 장소가 되겠죠. 영업소 또는 기업의 관리와 관련해서 발생이 된다. 이에는 영업소의 임차료, 영업소 사원에 대한 급여, 영업소의 소모품비와 제세 공과금, 경영자와 사무직원의 급여, 관리부서의 건물 사용과 관련된 비용 등이 있다. 자, 그러면 직접재료원가, 직접노무원가, 제조간접원가, 그리고 좀 전에 판매 관리비를 봤는데 그 뒷장을 보시게 되면 박스 보세요. 위에 뭐가 나와 있어요? 재고 한 장 뒤로 넘기라고. 한 장 뒤로 넘기면 재고 가능원가와 재고 불능원가가 있죠. 그래서 재고 가능원가를 보시면 제품의 제조원가인 직접재료원가, 직접노무원가와 제조간접원가는 제조 강정을 거쳐 판매될 때까지는 무엇으로 기록된다고요? 재고 자산으로 기록이 되고 이와 같이 재고 자산의 원가로서 판매 시점까지 비용이 이연되므로 뭐라고 부른다? 재고 가능 원가라고 한다. 이거 되게 중요한 얘기예요. 좀 이따가 이제 T 계정을 통해서 어떻게 되는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재고 불능 원가. 판매 관리비는 비제조 원가로서 발생한 기간의 비용으로 처리한다. 그래서 판매 관리비는 재고 불능 원가로서 제공품, 제품, 매출 원가를 구성할 수가 없어요. 얘는 그냥 발생한 기간에 비용 처리하게 됩니다. 자, 그래서 이와 관련된 재고 가능 원가와 재고 불능 원가를 가지고서 그 한 장 뒤에 있는 우리가 포괄손익계산서 기능별 비용 분류법과 성격별 비용 분류법이 있는데 이 성격별 비용 분류법에 대해서 이따가 설명을 드리도록 할 거예요. 자, 일단 그렇게 하시고요. 4페이지 중간에 제조원가의 분류를 보게 되면 생산 요소에 따른 분류로서 재료원가, 노무원가, 제조 경비가 있고 추적 가능성에 따른 분류, 추적 가능성, 직접